이 부분도 좀 군인 얘기인데요. 바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얘기입니다. 최 전 함장을 겨냥해서 무슨 낯짝으로 점점점 이렇게 권칠승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이 해당 발언으로 공개 유감 표명을 했었는데요. 최원일 전 함장은 이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수석 특보와 관련된 사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되거나 이렇게 좀 확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일 원장님이 민주당이 좀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방금 걸로 가름하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더 안 드리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입장도 아닙니다. 대표님 어제 최원일 전 함장이 당대표 면담과 사과 요구했는데요. 최원일 전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공개 유감 표명을 하긴 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당대표 면담과 진정성 있는 사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추가를 했네요. 네.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을 잘 보시면 지난 6월 5일 날 이대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문제가 비롯됐잖아요. 근데 이대경 씨 누가 임명했죠?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 이대경 씨가 했던 자폭, 천안함 자폭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커버를 친다고 그럴까요? 그걸 하려다가 결국 권칠승 대변인의 저런 발언까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적인 연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현충일 기념식에서 이제 최원일 함장과 지금 이렇게 가서 직접 물어봤는데 그날 또 이야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자, 지금 당내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다들 사과를 해라.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일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일체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전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랑 사과라는 게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비롯되는 게 이 논란이 많이 비롯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는 이유는 첫째, 천안함에 대해서 여전히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속내에서는 천안함에 대한 폭침에 대한 의심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 그다음 둘째는 일단 본인이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권칠승 대변인의 문제지 나 문제 아니다. 항상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이잖아요.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아니다. 김문기 씨 모른다. 등등.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본인이 사과할 경우에 본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일체 사과를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내놨고 근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일단 천안함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근데 이대경 씨 논란에 대해서 이 대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유감 표명을 하고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가름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한 번쯤 사과를 하는 것도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사과를 한다고 무언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천안함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존 장병들께 상처를 드린 거는 사실 우리 당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민주당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대표로서 이 정도의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또 유감 표명을 하고 또는 사과를 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 논란을 이렇게 지나가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좀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생존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전환시킬 만한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과거에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당에서 이 생존 장병과 관련한 막말이 한 번 있기는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전직 부대변인 이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고 당시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직
당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과를 했던 전 당대표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 국면을 좀 빠르게 돌파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절하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장처장님, 네. 이게 좀 빠른 시점에 좀 조속하게 사과가 잘 이루어졌다면 박성훈 비서관 말처럼 네. 최원일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대 치고 싶었다 이런 표현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대응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슈가 제기가 됐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잘잘못을 먼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발언이었다. 그러면 잘못된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오해가 빌어지거나 아니면 또 이 천안함 그 유가족들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게 국민에게 또 천안함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매듭을 짓는 일인데 오히려 지금 최원일 함장이 요구하는 이 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이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서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점점점 이런 표현도 최 전 함장이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전준영 그 천안함 유족 회장이 천안함 장병 회장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의원회관 의원실 찾아갔을 때도 아버지 같은 최원일 함장이 이렇게 돼서 본인 잠도 못 잤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민주당의 좀 구체적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부하를 죽인 거는 제가 아니고 북한이 공격 주체지 않습니까? 그걸 북한에는 왜 한마디도 항의를 못하고 그 함장에게 그런 막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당 차원의 5가지 요구사항을 냈는데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논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이 악플 댓글들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원일 전 함장 얘기는 이게 권칠승 대변인 만난 다음에 악플들이 더 조직화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의 입장 정리 끊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더 느껴지는데 이 문제를 사실 SNS상에서 이래경 씨가 이렇게 썼으면 이상한 사람도 있나 보다 이러고 끝났을 문제인데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민주당과 결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가 됐던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앉혔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진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 말 이후에 아무것도 행동이 없어요. 이건 마치 마약 사건 걸린 다음에 어떻게 속죄하시겠습니까? 좋은 음악으로 속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기가 그냥 당대표 자리 계속 지킨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개딸들도 지금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고 굉장한 착각을 하는데 이것도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항상 개딸에 대해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되게 우쭈쭈 해줬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겉으로 이런 발언 자제해라라는 게 안 통해요.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그게 아니겠거니 하니까 지금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도 저거 다 명백한 범죄가 되는 악플들이거든요. 예. 이것이 끝이지 않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 정리를 안 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차원에서도 권칠승 대변인이 사과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에요. 예. 그 민주당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실 때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안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합니다. 그럴 때도 사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과라는 건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항상 기준을 그렇게 세웠었어요. 근데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됐잖냐. 정치적 공세 그만해라. 아예 그럼 가해자가 내 입장에서 됐으니까 최원일 함장이나 이렇게 더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냉정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최원일 함장이 이거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는데 피해자 중심의 사고는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13년 동안 계속 여전히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고 사실은 혁신위원장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이 논란의 시작은 다 천안함 자폭 조작 발언이었고 근데 이게 끝내 또
최원일 전 함장에게 악플로 이제 결론이 난다면 이걸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겐 더 큰 뭐 피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사실은 일단 논란 자체가 생긴 게 사실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당의 당직자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물론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직접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악플을 다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하나하나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알지만, 민주당이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 당 소속 고위 당직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발언의 책임을 인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당연히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대표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 논란을 한 차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뭐 악플 테러까지 번져선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자연인 신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굳이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래경 씨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전열을 가다듬는 겁니까? 여러 다시 주장들을 어제 오늘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참 그러니까요. 혁신위원장이 이제 뭐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뭐 좀 본인이 뭐 반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전면에 등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저는 시대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기존 언론과 정치 현실에 맞서 역사와 진실이라는 출사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원장 그 추대로 해서 좀 유명세를 탔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정하고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제 작정하고 CIA 음모론을 이제 펼치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주장을 보면 정말 우리 70년대, 80년대 운동권들이 보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CIA가 공작한 겁니다. 다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사고방식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또 음모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미국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천안함은 자폭이다. 뭐 등등.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우리 기본 상식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그냥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분을 갖다가 혁신위원장까지 자리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대단하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지금 또 뭐 이분의 그 페이스북 가보면 굉장히 응원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의인이 나타났다, 드디어 이제 뭐 나타나셨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거기에 업이 돼서 이제 진실을 갖고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한번 뭐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또 이례적으로 이래경 씨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